안녕하십니까. 에너지 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 기술 개발 사업 법 제도 4-2 빅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 기법과 에너지 환경 연계 관리 기술 및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 지원 체계 개발을 맡은 연구 책임자 서경대학교 김재영 교수입니다. 먼저 발표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 개요, 두 번째 개발 내용, 세 번째 추후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계획입니다. 먼저 저희 연구 개발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 학교 에너지 환경 통합 빅데이터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추후 2년 동안 AI 기반 미세먼지 관리 및 통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맞춤형 미세먼지 통합 관리를 통한 건강한 학교와 학생 건강 증진을 저희의 비전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연구 개발의 내용 및 방법입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 활용 기술 대응 방안 통합 연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 분석하는 과정을 통합을 하고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예를 들어 이미지나 문자를 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하고 오픈 데이터 및 오픈 소스를 적극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딥 뉴럴 네트워크 기반 유효한 유해 인자 도출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예측의 정확성을 향상을 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는 학교 맞춤형 에너지 환경 연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빅데이터와 AI를 적극 활용하여 학교 건물 에너지 효율, 학생 건강, 환경 오염 물질 간의 연계를 위한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좀 더 살펴보면 1단계 빅데이터 솔루션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 에너지 소비 및 환경 특성 분석을 하고 오픈 데이터와 실측 자료의 이종 데이터 통합을 위한 이코딩북을 개발하여 이를 기반으로 하여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을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산 처리 시스템으로 이를 이전을 시킬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학교 맞춤형 에너지 환경 통합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AI 베이스드 시스템에서는 먼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통한 AI 기반의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여 스마트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관리 및 통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의 연차별 추진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인 빅데이터 솔루션 개발은 크게 보면 자료 수집 및 데이터 통합이라고 할 수 있고 각 연차별 중요 키워드는 이코딩북,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1차년도에 하고요. 2차년도에는 전처리 알고리즘과 통합 DB를 구축을 하고 3차년도에는 이를 RDB에서 HDFS 그리고 테스트베드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AI 베이스 시스템에서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이용하고 분석에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맞춤형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내용입니다. 미세먼지 관리 통합 지원 플랫폼에 대한 전체 시스템 구조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제일 하단에 데이터 소스층이 있고요. 그 위에 빅데이터 레이어가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층에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오픈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환경부나 기상청 아니면 에너지공단, 에어코리아 같은 곳에서의
오픈 데이터를 활용하고 기초 원천 통합 진단 개선 분야의 실증 자료와 기타 건강 활동 자료를 인테그레이션하고 또 오픈 데이터를 대한 프로세싱을 진행하여 빅데이터 레이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스트럭처드 데이터나 언스트럭처드 데이터들이 혼재하고 이런 데이터를 HDF에 저장하고 하드웹을 적용을 해서 하드웹의 맵리드스를 적용을 해서 저장과 처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들, 빅데이터는 AI 레이어로 이동을 해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통한 유해 인자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 AI 레이어에서 나온 이러한 결과들은 SAS 레이어로 이동을 해서 SDK, API 아니면 쿼리 프로세서 같은 것을 통해 연산을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을 스마트 서비스 레이어에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각화해서 대시보드나 아니면 앱 그리고 다양한 리포팅 툴들을 이용해 정보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용자인 학생 또는 학부모, 학교 관리자나 교사,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이러한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서 미세먼지를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통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1차년도 개발 성과입니다. 1차년도 개발 성과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먼저 헤테로지니어스 데이터를 통합을 위한 e코딩북 개발에서는 오픈 데이터베이스 활용과 기초 원천, 통합관리, 진단 개선 분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한 스키마 e코딩북을 개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 관련 데이터 발굴 및 사전 분석을 했습니다. 학교 기본 정보와 학교 건물 정보에 대한 표준화 테이블을 제시를 했고요. API를 통한 에어코리아의 미세먼지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에어코리아의 측정망 정보와 나이스의 주소 연결을 통한 정보를 결합을 하였고 네 번째로는 원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ER 다이어그램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11,900 학교에 대한 학교 기본 정보 표준화 테이블을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도교육청 코드서 학교명, 소재지명, 주소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서 실제 이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전 페이지에 있었던 그 12,000여 개의 학교의 기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해서 이를 활용하기 위해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웹페이지에서는 두 가지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하나는 학교를 이름으로 검색하는 것과 지역과 그 다음에 조건에 의해서 선택하는 이러한 것들 두 가지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학교 이름으로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이라는 것을 집어넣고요. 인천이 들어간 모든 학교에 대해서 정보를 보여주었고 홈페이지와 주소 그리고 학교의 기본 정보가 나타납니다. 다음은 기본 조건으로 검색하는 겁니다. 지역과 그 다음에 학교의 레벨을 초등학교, 중학교를 선택해서 저장을 하고 이거에 따라서 결과를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결과는 좀 전에 했었던 이름으로 검색한 것과 동일하게 홈페이지와 지도 그리고 학교의 기본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외부의 오픈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에어코리아의 데이터를 에어코리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시간서부터 우리가 관심 있는 PM10, PM2.5에 대한 정보들, 기타의 정보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하였고요. 다음은 학교 건물 정보 표준화 테이블 명세의 일부입니다. 학교 명서부터 인근 지역, 그 다음에 도로, 해발 고도, 지붕 마감재서부터 환기장치까지 이러한 것들을 명세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테이블은 건물 정보 표준화에서 예를 들어서 건물의 유형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그 S면 교실, G면 다목적 강당, C면 급식실 이런 식으로 명세를 하였고요. 외벽 마감재 같은 경우도 벽돌, 금속 패널, 석재, 목재, 리모델링에서도 신축이다, 증축이다 이런 식으로 명세를 기존의 테이블들을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어코리아의 측정망 정보와 나이스의 학교 주소 연결을 통한 정보를 결합한 명세의 일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학교 이름뿐만 아니라 샘플링 날짜, 그 다음에 시간,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명세를 전부 다 설정해 놓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ER 다이어그램은 원시 데이터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에 대해서, 릴레이션에 대해서 다이어그램을 작성한 겁니다. 이것도 전부는 아니고 일부만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2000년도 저희가 빅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서버를 개발하는 환경을 미리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로는 저희는 포스트그레스QL을 사용할 거고요. 어플리케이션 개발 언어로는 PHP, 그리고 일반 사용자와 유저와 연결되는 프론트엔드 쪽에는 NGIX라는 웹서버를 두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데이터 통합을 위한 전처리 알고리즘 개발입니다. 알고리즘 개발의 필요성은 외부 데이터 및 각 총괄 사업단에서 측정하고 수집한 원시 자료에는 오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데이터의 척도가 상이하여 연관성 도출에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데이터 정제, 정규화, 변환, 결측치 추정과 같은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과제의 세부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알고리즘을 적용하는데 여기에는 데이터 클리닝, 임퓨테이션, 미싱 밸류, 에스티메이션 오브 밸류, 디노이징 알고리즘, 아웃라이어 아이덴티피케이션 알고리즘, 노멀라이제이션 알고리즘, 디스크리티자이션 알고리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세부 목표였던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를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전처리 알고리즘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미싱 밸류에 대한 임퓨테이션인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5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이나 메디안, 아니면 최빈 값, 아니면 콘스탄트, 그리고 KNN 방법, 아니면 마이스 방법, 그 다음에 딥러닝 기법을 이용한 미싱 밸류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성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NN 같은 경우는 인테저를 임퓨테이션 하는데 상당히 유리하고요. 컨티뉴어스 데이터나 바이너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 방법, 그리고 카테고리칼, 논 뉴메리칼 데이터 같은 경우는 딥러닝 기법을 이용한 임퓨테이션 기법이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업단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또는 오픈 데이터에서는 이러한 것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하냐, 이러한 것들 옵티멀 임퓨테이션 메소드를 지금 탐색 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 과제의 중요한 하나인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그 필요성은 각 총괄 또는 세부 사업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고, 또한 오픈 데이터 및 학교 유해 환경, 인자에 대해서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통합을 통해 추후 빅데이터로 확장하기 위해서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축의 목표는 1차 연도에 정의한 스키마를 통한 실제 데이터의 저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지금까지 주로 구현된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웹 기반 서버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개발 중이고요. 세 가지 사용자 그룹에 대한 권한 설정 및 업무 가능 범위에 대한 설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과제 참여자, 즉 수집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보기 기능이 가능한 과제 참여자와 이 웹 서버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 데이터 분석, 이렇게 그룹별로 권한을 설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테이블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1차 년도 설계된 스키마에 기반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설계 및 웹 서버와 연계를 마쳤고요. 네 번째로 데이터의 수집 기능, 즉 각 세부 사업에서 수집한 데이터, 일반적으로 전부 지금 엑셀을 사용하신다고 했으니까 엑셀을 올리기, 과제 참여자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세부 사업에서 구축 중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데이터 읽어오기 권한, 이것은 관리자 권한으로 했고요. 그리고 외부 기상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도 관리자 권한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통합 데이터 스키마로 데이터 저장을 하는데, 읽어온 데이터에 대해서 전처리 수행을 한 후에 각 테이블의 스키마에 맞춰 저장하는 것,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를 웹 브라우저 상에서 보여주는 기능을 하였고요. 테스트용으로 구축한 센서를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기능 테스트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금 우측에 보시는 화면은 TNGRP SPC30이라고 하는 미세먼지 측정 분석기인데, 이걸 설치하였고, 이러한 설치된 장치에서 데이터를 이미지 테이블에 저장하는 모듈까지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구현한 내용을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총괄 또는 세부 사업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적재하는 것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아셔야 될 게, 여기서는 사용자와 관리자, 이 두 가지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2단계로 합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를 하다 보면 데이터베이스의 메인터넌스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그룹과 그 다음에 어드민 그룹으로 나누어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관리자가 승인해서 DB에 실제 저장이 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가 데이터를 저희 사이트에 업로드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엑셀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을 데이터를 이제 업로드를 실행을 시키고요. 그래서 예를 2019년 10월 데이터를 지금 업로드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데이터가 이제 업로드가 되고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이제 이 데이터를 DB에 라이팅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관리자로 들어가서요. 지금 먼저 지금 연구자가 올렸던 것을 이제 데이터를 보고 여기서 관리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이제 자료를 선택을 합니다. 지금 과제 연구자가 올린 데이터들을, 그리고 데이터 업로드 전에 해당된 것이 제대로 되어 있나, 우리
스키마에 제대로 맞춰져 있나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하고요. 실제 예를 들어서 2019년 10월 미세먼지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업로드해서 DB에 입력을 해주면 성공적으로 이제 업로드가 되었고요. 이제 실제 여기 보고 계신 화면이 데이터가 올라간 것을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에어코리아에서 제공하는 확정 데이터를 탑재하고 이런 부분을 시각화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 데이터를 이제 최종 측정 확정 자료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뭐 CSV로 변환하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UTF-8 형식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 후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테이블로 이제 로드하고 자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저장을 해줍니다.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저장된 값들을 이제 시각화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테이블은 이제 제대로 확인되었고요. 맨 마지막 이런 식으로 자 2020년 5월 달에 시간별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어코리아의 데이터를 DB에 라이팅 해주고 시각해주는 부분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 장치인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측정하고 저장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USB로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계속 지금 측정한 값들이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은 여기 밑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시각화해서 미세먼지가 많은 시간과 없는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구현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2차년도 추후 개발 계획, 잔여기간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통합 데이터베이스 무결성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타 세부 계좌 실측 데이터를 통합 스키마에 맞춰서 저장하는 것, 그리고 자체 개발한 데이터 전처 모듈의 정합성 및 적용 이후 데이터 무결성을 침해하는지 그것을 검증을 하고요. 타 총괄 또는 세부 과제의 지역 데이터베이스와의 상호 연결성 검증 및 데이터 수집 기능을 개발을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실시간성 확보 및 시각화 모듈 성능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의 실시간성 확보에서는 에어코리아의 경우에는 측정은 분 단위로 진행이 되지만 외부로 공개되는 데이터는 1시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웹 데이터 크롤링 기법을 적용해서 실시간 데이터 확보 모듈을 개발을 하도록 하겠고요. 현재 테스트용으로 설치한 센서가 수집한 실시간 데이터의 시각화 및 외부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 모듈을 기능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 미세먼지 기술개발 사업 법제도 4-2 빅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 기법과 에너지 환경 연계 관리 기술 및 통합 지원 체계 개발에 대한 연찬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